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당시 규모와 민족 구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의 규모입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의 규모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 당시에 그 일본군 위안부의 규모가 병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나, 그리고 전체적인 그 피해자들의 규모를 추산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군 위안부의 규모를 추산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추산을 했는데, 먼저 하타 이쿠히코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학자의 추산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사람은 1993년에는 위안부의 수를 약 9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군 병사 50명당 위안부 1명이라고 하는 비율로 추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명당 1명으로 추산해서 9만 명이다 하는 것을 1993년에 추산치로 지시를 했는데, 바로 같은 사람이 1999년에는 병사 50명이 아니라 150명당 위안부 1명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축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안부는 2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부의 그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추산은 처음에 2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했는데, 이것은 병사 30명당 위안부 1명 비율로 추산한 겁니다. 이후에 병사 100명당 위안부 1명 비율로 추산해서 자신의 추산치를 20만 명에서 4만 5천 명 정도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센다 가코라고 하는 사람은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위안부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인 연구자 수즈량의 추산입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를 약 36만에서 41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면서 이 가운데 중국인 위안부가 약 20만 명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국인이 전체 일본군 위안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수즈량 교수의 추산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수즈량의 추산은 아리후네 세이주로 자민당 의원이 1975년에 제시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14만 5천 명을 근거로 산출하면서 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보다 중국인 위안부가 좀 더 많다. 그래서 조선인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가 14만 5천 명이라고 그러면 중국인은 한 20만 명이고 중국인과 조선인이 일본군 위안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하면 약 한 34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 일본인 또는 필리핀인, 네덜란드인 등등을 합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36에서 41만 명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즈량 교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를 추산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위안부 중 조선인 여성이 적어도 8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통설인데, 이러한 통설과는 다르게 조선인 출신 위안부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다소는 좀 독특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일면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만 17만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민당 의원의 14만 5천 명보다도 좀 더 많은 그런 그 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유엔 인권위원회 그 맥두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약 20만 명 정도의 일본군 위안부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규모 산출의 근거가 마츠무라 군이 부장이 1938년 3월에 보고한 성병 예방을 위해서 군인 100명당 1명꼴로 위안부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관동군 특별연습작전계획이라고 하는 그 문서 1941년 6월인데요. 여기에 보면 70만 관동군 병력에 필요한 일본군 위안부 수는 약 2만 명이다 하는 그런 그 서술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약 대략적으로 병사 35명당 위안부 1명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연구에 그래서 추산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스지 마사노부 소령의 정신대 조직 계획이라고 하는 문서에 나와 있는 니쿠이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니쿠이치라고 하는 것은 291 한자로 써서, 그걸 이제 일본어로 이제 발음을 하면 니쿠이치가 되는데, 이거는 일본군 29명당 위안부 1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0명당, 일본군 30명당 위안부 1명이라고 하는 추산이 가능한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요시미 교수의 초기에 20만 명 설이 바로 이러한 것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990년대 이후 연구에서의 그 규모 산출의 기준이 바로 스지 마사노부의 니쿠이치라고 하는 표현에서 30명, 대략 29명당 1명, 30명당 1명 정도의 그 위안부가 존재했다라고 보는 내용들이 일반적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의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수주량 교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선인보다도 중국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가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는 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수복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 정신대의 90%가 한국 여성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다 가코의 글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대부분이 조선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약 7만에서 9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센다 가코 히코는 전체 일본군 위안부의 수를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전체 일본군 위안부가 8만에서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조선인 위안부는 7만 명에서 9만 명이다. 거의 대부분이 조선인이다 하는 것을 센다 가코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시아 여성인권위원회의 1998년 보고서에 의하면 1942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군 위안부로 징집된 아시아 여성의 80%는 한국인이고, 그 나머지가 중국인, 대만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네덜란드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인 위안부는 어떻게 된 거냐?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일본인 위안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었고 매춘부 출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는 점을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 위안부는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학자인 우에노 치즈코 교수는 1998년에 쓴 그 글에서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1990년대 초부터 위안부 문제가 출현한 이래 공적으로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하는 것을 밝힌 일본인 피해자가 없다고 하는 점, 이게 바로 일본 페미니즘이 무력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할 정도입니다. 일본인 위안부와 관련해서 니시노 루미코는
일본군 위안부 중에 일본인 위안부의 피해자를 몇 가지로 범주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게이샤나 유각에서 위안부로 자리를 옮긴 사람. 둘째, 가난한 농촌이나 산촌 여성으로 인신매매 업자에게 팔린 사람. 셋째, 속아서 위안부가 된 사람. 이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게이샤나 유각에서 위안소의 위안부로 자리를 옮긴 사람이 압도적으로 다수다라고 하는 점인데, 바로 이 점에 여러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간 거고 상행이다, 매춘부다 하는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일본인 위안부의 범주화의 첫 번째, 게이샤나 유각에서 일했던 매춘부들이 위안소의 위안부로 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국의 식민 지배 하에 있었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강제로 연행된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가 자리를 옮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사례를 다른 나라의 사례로 일부러 얹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 내무성의 1938년 2월 23일 공문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전쟁 수행을 위해 위안부를 모집하는 특수 사정을 감안해서 제국의 위신과 황국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고 출정 병사 유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안부를 모집하는 방안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는 매매춘에 종사하는 21세 이상의 여성으로 친권자의 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위안부로 모집해도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민간업자의 자의가 아닌 국가 통제 아래 위안부가 모집됐는데, 일본의 위안부 담론에서 강제가 아니었다, 매춘 여성이 많았다라고 하는 인식에 이러한 일본 내무성의 1938년 공문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그 위안부에 대해서는 뭐 중국인, 대만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그리고 북한,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등 다양한 국가의 출신들이 위안부로 동원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와다 하루키 교수의 아시아 여성기금 활동과 관련해서 그 보상을 이제 그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 보상하려고 했던 그런 그 활동에 나오는 그런 국가 내역들입니다. 물론 북한, 말레이시아, 동티모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와다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구성 특징을 보면 우선 조지 힉스 보고에 보면 어린 여성이 상당히 많았다. 일본군 위안부의 80%가 14세에서 18세의 어린 여성이었다. 둘째, 행선지를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데, 그 힉스 보고서에 조지 힉스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5년에 위안부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김경일 교수도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쟁점과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출판부에서 나온 2017년 책 14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김경일 교수의 논문이 힉스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건데, 양쪽 다 원문을 찾아봐도, 힉스의 글을 찾아봐도 5%가 최소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주가 31%, 위안부로 모집돼서 이제 만주로 그 강제 연행돼 갔다. 이 31%, 타이완이 14%, 그리고 사이판, 오사카, 싱가포르, 중국의 다이카친 여기가 각각 7%, 규슈, 나고야, 난징, 홋카이도, 텐진이 각각 4%, 기타 태평양 섬 2%. 그래서 제가 다 합해보니까 95%입니다. 약 5%가 힉스 책에도 김경일 교수 논문에도 부족한데 그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로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위안소 내의 위안부 구성을 보면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합해서 대략 하나의 위안소에 15명 정도의 위안부들이 모여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육군성 은상 과장을 지냈던 김바라 세츠조의 보고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의 구성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1942년 9월에 쓴 육군성 업무일지 정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위안소 개설한 게 400개소인데 화웨이 지역이 100개소, 화중 지방이 140개소, 화난 지방이 40개소, 남방 동남아시아 방면이 100개소, 남해 뉴기니아를 비롯한 서남 태평양 지역이 10개소, 그리고 사할린 남부가 10개소 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화베이, 화중, 화난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만주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당시 굉장히 멸칭을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이 조지 힉스의 보고에 보면은 우선 B라고 하는 이름으로 멸칭으로 불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일본인 위안부는 니삐, 니혼, 니뽕 해서 일본을 가리키는 거니까 일본인 위안부 니삐, 조선인 위안부 조선삐, 조센삐죠. 그리고 또는 센삐 또는 존삐, 중국인 위안부 참삐, 차이나니까 참삐 등으로 불렸다. 그리고 참 이거는 설명하기도 한숨이 나고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WC, 화장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소 데스오라고 하는 군의관이 화류병의 적극적인 예방이라고 하는 1939년 6월의 그 기록에서 군용 특수위안소는 향락의 장소가 아니라 위생적인 공중변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건 또 참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반적인 유각 또는 위안부라고 하는 칭호로도 불렸는데 만주사변 이후에는 접객부, 작부, 가업인, 종업부 등으로 이렇게 불린 경우가 많았고 특히 1939년 이후에는 대략적으로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로 통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1940년 이후 해군에서의 정식 명칭으로는 특료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의 규모와 민족 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